다음 문제. 자, 로젠버그가 제시한 이미지 분류에서 자신의 신체 행동 능력을 판단하는 자신에 대한 지각, 행동을 해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하는 주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부분을 찾는 건데 이미지의 어떤 종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미지 분류에는 외적, 내적, 사회적, 그리고 공동적, 독자적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외적 이미지는 카이저와 연관이 있고요. 내적 이미지는 로젠버그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로젠버그가 제시한 이미지. 일단 여기서만 보더라도 답 바로 나오죠. 뭐예요? 맞아요. 3번 내적 이미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77번. 자, 첫인상의 특징.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의 특징. 먼 것은 자, 이 부분은 보기 1번부터 보면 판단의 유보. 우리 첫인상 누군가를 딱 봤을 때 판단 유보하나요? 아니죠. 바로 즉시적으로 바로 느끼는 거죠. 1번 정답 바로 나오네요. 그 외에 일회, 신속, 초두, 일방 다 첫인상의 특징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78번. 목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 살짝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볼게요. 자주 마주치는 사람한테는 살짝 목례 정도 해도 괜찮아요. 통화 중에 상사가 들어왔을 때도 통화하면서 살짝 목례 괜찮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내 사람하고 마주칠 때도 목례하죠. 자, 4번 보시면 지시 또는 보고를 한 후 이제 나갈 때는 목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보통례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5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그죠? 사람들 막 많죠? 그래서 그때는 목례로 살짝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78번 정답 4번 체크하시고 79번으로 넘어갈게요. 남성 성장 매너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항상 단추를 채워야 하기에 3버튼 제끼는 가운데 단추를 채운다. 맞습니다. 가운데 채워요. 그리고 구두의 색깔은 양복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색깔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다음 3번 목이 짧은 양말은 패션으로 신어도 무관하다. 자, 여러분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그렇게 편하게 이제 사람들 옷을 차림을 할 때는 이렇게 복숭아뼈가 보이게끔 해서 정장이랑 입기도 하죠. 그러나 비즈니스 매너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목이 짧은 양말 안 돼요. 네. 그리고 4번 정장에는 흰색 양말 되도록 피한다. 조끼를 입을 때는 넥타이가 조끼 아래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 같이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갈게요. 자, 소개 매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소개 매너, 안녕하세요. 여기는 누구누구고요. 여기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소개 매너는요. 을을 가백에 소개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1번 기혼자에게 미혼자를 소개한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가끔씩 이제 수업을 들으시다가 기혼이 을이냐 뭐 미혼이 을이냐 이런 관념으로 보진 마시고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부분으로 있어서는 기혼자와 미혼자를 봤을 때 이게 누가 누구한테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사실 그 정도의 크기가 없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기혼자에게 미혼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쪽으로 보고요. 결혼을 한 사람은 이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외부인에게 회사 동료를 소개한다. 자, 외부인과 회사 동료가 있어요. 그럼 외부인은 손님이죠? 손님을 갑으로 보는 거죠. 회사 동료를 을로 봤을 때 동료를 목적어를 소개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앉아있던 여성은 앉은 그대로 남성을 소개받아도 무관하다. 맞아요. 여성은 앉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남성은 서야 돼요. 앉아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여성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앉아있던 여성이라도 호스트라면 일어나는 것이 매너이다. 맞습니다. 호스트라면 또 말은 달라져요. 자,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네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할 경우, 이런 경우 있죠.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뒤늦게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해주고 싶을 때는 여러 사람을 한 사람한테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여기 지금 방금 오신 분은 하면서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시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죠.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81번입니다. 자, 악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장갑을 낀 여성은 벗지 않고 해도 된다. 네, 맞죠? 우리 왜 프랑스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면 레이스 장갑을 끼고 여성들이 악수를 그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여성의 경우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맞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와 비슷한 직급이라면 보통 남성이 여성한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건 실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걸 에티켓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3번. 웃어른하고 인사를 할 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웃어른하고도 아이 컨택을 해도 될까요?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웃어른과 인사를 할 때도 아이 컨택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4번. 악수를 할 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두 손으로 감싸며. 자, 악수를 할 때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두 손으로 감싸며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이 틀렸어요. 근데 가끔씩 굉장히 존경과 예를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두 손을 너무 감싸기보다는 악수를 하고 한 손은 살짝 여기 손목 부분을 받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기 5번. 악수를 할 때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매너이지만 상대방이 윗사람의 경우는 조금 기울이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동양권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82번. 자, 상석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동차 안에서 운전석에 누가 있느냐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어디에 누가 있느냐? 운전석. 상사가 운전을 하느냐, 기사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은 상사죠. 그러면 상석은 어딜까요? 그렇죠. 상석은 바로 여기 옆자리가 상석이 됩니다. 1번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한번 보면 1번 자리가 상석, 그 다음에 4번 자리가 두 번째 상석이 되겠어요. 그리고 2번 자리,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자리는 말석. 만약에 여기 운전석에 상사가 아니라 기사다. 그러면 상석은 어디죠? 그렇죠. 4번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은 상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1번 자리가 상석이 됩니다. 네, 83번. 자, 국제 비즈니스의 에티켓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화되어가는 기업의 비즈니스 맞고요. 2번, 문화 헤게모니의 강화 상황. 자, 국제 글로벌화되면서 헤게모니는 강화가 아니라 점점 약화가 되고 있죠. 네, 2번 정답 바로 나오네요. 나머지 3, 4, 5번은 맞는 말이니까 꼭 확인 같이 해주세요. 자, 84번. 자, 국가별 문화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 유럽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코끝에 가져다 대면 남을 비웃는 표시가 된다. 그쵸? 이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국에서 청색, 백색은 장례식 색깔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죠? 중국인들은 먼저 사용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전달하는 것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같이 나눠 먹는 식사 문화도 있는데 먼저 사용한 젓가락으로 음식 집어서 전달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 뭐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라는 거죠. 유럽에서는 구두 밑창을 보이는 것은 불쾌하다라는 표현이다. 아,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유럽에서가 아니라 구두 밑창을 보이는 걸 불쾌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아랍 쪽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도 그래도 확인할까요? 일본에서는 짝으로 된 것이 행운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니까 선물은 짝으로 구성한 세트가 좋다. 네, 맞습니다. 정답 4번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5번. 전화 응대의 단점. 올바르지 않은 거. 상대방의 얼굴 표정 등과 같이 비언어적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채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죠? 이거 단점에 해당이 되겠네요. 상담 내용이 복잡할 때는요. 상담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건 얼굴을 보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전화 상담은 더 어려울 수 있겠죠. 의사소통의 장애로 내용 잘못 전해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4번, 즉시성, 보편성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채널 사용하는 거. 여러분 전화 응대랑 다양한 채널 상관 있나요? 없죠. 네, 정답 4번입니다. 5번,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렇죠. 정답 4번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86번. 프레젠테이션 분석, 자, PT 분석. 첫 번째 보기 1번은 청중이 나오는데 청중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었죠. 여성일 경우는 어떤 이미지, 참여 또는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남성 청중은 뭐 팩트, 수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청중일 경우, 남성 청중일 경우 적극적 참여 유도, 이거 뭐였어요? 적극적 참여 유도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 청중 대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2번부터 5번은 다 이제 맞는 말 부분인데 특히 여기에서 PT의 실패 원인 중 가장 빈번하고 큰 원인은 장소 분석에 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도요, 사실 가로를 하고 이게 장소 분석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발표 자료 제작은 어디에 속한다? 준비 요인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 여기가 이제 포인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가치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건 청중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에도 좋은 보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87번.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정의한 학자. 자, 학자에 관련된 얘기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요. 이 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약간 키워드라고 봐주시고 꼭 연결고리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개인적인 용도. 여러분, 개인적인 용도 우리 뭐 생각했어요? 핸드폰, 개인 핸드폰. 그래서 폰 힙팻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선 개인적인 용도가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88번. 자, 88번 문제는 비영리 단체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는 건데요. 자, 보기 1번 이런 식으로 치매를 입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겠죠. 50인 이상, 이런 숫자. 50인 이상 맞아요. 그리고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이 부분 여러분 밑줄 3년 이상 맞습니다. 이렇게 숫자, 사람 명수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몇 명 이상? 5,000명 이상. 맞아요, 틀려 여러분? 맞죠? 5,000명 맞아요. 4번. 어디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5번에 권익 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88번 정답 4번입니다. 자, 89번. 개인정보 안전의 관리에서 자, 기술적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자,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 암호화, 방호벽 이런 거 기술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식별물 인증 이런 것도 다 기술과 관련된 거, 보안 프로그램 기술, 그리고 접속 기록의 이런 것도 다 기록, 변조 방지 다 기술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근데 책임자의 의무, 책임 규정 이런 거는 뭐예요? 책임자, 관리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리적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어 있겠네요. 네, 기술적 조치에 여기는 다 기술, 나머지 5번 여기는 관리 구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90번 왔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자, 여기 보시면 역시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연결고리를 할 때 보기 안에 힌트가 많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책임도 포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정답 3번 책임의 원칙 찾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고객관리 실무로 부분까지 저희가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90문제였고요.
어느 정도 여러분 틀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했던 문제풀이 보면서 잘 안 풀어졌던 거, 암기가 아직은 조금 덜 됐던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가지고 꼭 암기해 주시고 2회, 2회 문제 풀이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